사랑은 감정보다 결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또 자비라고 생각하면 약간 감정을 생각해요. 막,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뭐 나는 자비가 부족하다, 이제. 근데 그 감정이나 그런 느낌은 이제 의지할 수 없잖아요. 언제 그런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야 되는 게 사랑을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노력이죠. 그냥, 그리고 자비로우려고, 이렇게 따뜻하려고, 뭐, 이렇게 친절하려고, 이렇게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뭐, 노력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연습할 수 있어요. 마음만 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랑은 느낌보다 실천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느낌보다, 이렇게 노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은 막 스토킹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스토커 있으세요? 예? 있으셨어요?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걸, 네 얼굴에 뭔 스토커야.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뭐. 아무튼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제 감정에 휩쓸리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단이랄까, 결단이랄까, 약간 결심 뭐 이런 결심이랄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줘야지 이제 막 싫다는데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수한 사랑을. 하여튼 우리 그 영수님한테는 이렇게 늘 저절로 풍겨 나오는 이렇게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쨌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연습이죠, 뭐. 맞습니다. 그 스님은 또 일기를 쓰면 좋은 점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기를 쓰는 것과 뭐 명상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명상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렇게 습관이나 뭐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 일기도 쓰면 똑같이 그렇게 뭐랄까 마음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 일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매일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뭘 쓰면 그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제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 쓰면서도 통찰이 많이 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이제 자기를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어쨌든 명상도 그러고 수행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아차림, 또한 일기, 또한 심리 상담, 뭐 또 선생님 기자님이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듣기로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뭐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해서 보게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일기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일기를 쓸 때 좀 시간을 내야 돼요. 이렇게 좀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하루에 그 시간을 가져서 이제 좀 뭐랄까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스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일기를 이제 쓰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아침마다 그 스님이 보내주는 그 명상글이 굉장히 어떤 경전 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어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아침마다 그 스님이 보낼 때 이제 저도 같이 받아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좋을 때는 제가 그 휴심정 홈페이지에 이제 스님과 발췌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날마다 일기를 그렇게 경전처럼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화를 내지 마세요 했으면 그럼 화를 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제 실수로 많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해서 뭐랄까 거기서 실수해서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쓸 때도 저도 이제 낮춰 썼 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쓰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의 감정을 큰 이렇게 붙여놓고 표로 붙여놓고 감정으로 표현하도록 하라고 그러는데도 감정으로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서툴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감정을 들킬까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고 언제 그 감정을 들켜가지고 되치기 당할지 모르고 너는 왜 이렇게 칭얼대는 거야? 너는 징징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공격을 받을 것 같고 해서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기가 저는 이제 아무도 침해받지 않는 저도 뭐 나타사 같은 데도 자기 쓰는 것은 저도 안 보거든요 일체 그러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100% 감정을 드러내면 좋다 감정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 너무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는 두렵다고 쓰면은 너는 그까진 거 보고 두려워해. 너 너무 심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써도 좋거든요. 일기에다는 그런 식으로 나 그때 너무 두려웠어.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나를 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 사실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리고 그때 너무 외로웠어. 나 혼자 따당한 것 같아서 외로워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 그 감정이 그 녹아나는 이제 순간에 자기가 제대로 포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 주려면 감정을 그대로 서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기를 너무 피상적으로 쓰지 말고 자기의 있는 감정을 잘 경청해서 읽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잘 표현해주는 것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가 얼어붙었던 것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못하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일기를 써서 이제 그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신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렇죠. 또 자신하고 어떻게 솔직하는지. 사람들이 자신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일기 쓰는 것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자신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신과 솔직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는 거죠. 일기를 쓰므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기 쓰기 좋은 이유는 이제 약간 약간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 삶을 보고를 해야 되면 약간 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잖아요.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일기가 이렇게 그 일기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깨어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 우리가 잘못 습관 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애들이 선생님한테 일기검사 받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일기 쓸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의식하면서 잘 써야지, 멋있게 써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인 것을 마음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용수 선생님급으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있는 그대로 일기는 자기 마음 일기는 그대로 쓰는 게 그대로 표현해보고 그대로 자기 마음을 한번 읽어주고 표현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비춰주는 맞아요. 그렇죠. 그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제 거부갈 때가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 싫은 자리에서 두 가지 선택이 또 직장이 싫을 때나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볼 때, 또 가기 싫은 곳에 초대받았을 때, 미운 사람이 있을 때도 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직장이 있으면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그만두거나 아니면 좋아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근데 이게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얘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는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꿔서 그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하는 거고, 아니면 세 번째 같이 있으면서 싫은데 계속 같이 있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냥 이제 친절하게 나는 뭐 이게 정말 같이 있는 게 싫으면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뭐랄까 핑계를 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뭐라 하지? 저 빨리 가야 돼. 우리 엄마가 부르는데. 아니, 저기 우리 엄마 교통사고. 그건 너무 심하고. 아무튼 나중에 그 친구가 엄마 어때? 엄마 왜 그런데? 그럼 이제 들킬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고. 아니, 선의의 거짓말, 약간의 뭐 변명을 대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아니면 진짜 마음을 바꿔서 그냥 진짜 소통하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같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같이 있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 근데 이제 세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막 계속 남아 있으면 싫은데 막 고문같이 그냥 한순 1분이 막 1시간 같고 뭐 그런데 계속 남아있 그런 것도 TV도 그렇게 보잖아요. 너무 뭐 재미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앉아 있는 게 그냥 즐거움이 하나도 즐거우면 보세요. 즐거우면 보세요. 근데 즐거울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아니면 그 TV를 끄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좋은 것도 재미있는 거 보든지 이런 말이죠. 이렇게 시청률이 나는데 나라도 봐줘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콧돌에 뚫려서 끌려다니는 삶은 참 안 되죠. 예. 그렇게 많이 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형 작가를 초대했던데, 예. 그거 알았으면 저도 그날 좀 와볼 텐데, 예? 몰랐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프로그램 저도 나의 아저씨나 나의 해방일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스님은 뭘 느꼈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그 작가까지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이제 나의 아저씨를 이제 2번 봤어요. 거의 2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해방일지는 좀 보다가 말고 그랬는데. 그 나의 아저씨에서는 정말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망가진 영혼들의 이야기잖아요. 고통이 많은 이게 좀 그 작가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그 고통 받는 그런 이제 또 뭐랄까 이렇게 뭐 망한 이런 이렇게 뭐라 하지 다 실패자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술 많이 먹잖아요. 거기 보면 그걸 볼 때 저도 많이 그러세요? 그거 볼 때마다 저기 술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술집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뭐랄까 되게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망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 뭐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또 그 외에 기억하세요 그 주인공이 이제 자기 친구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막 자기 와이프가 바람 피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스님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대사가 반복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이것도 약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공성, 그냥 원래 고통은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없는 일과 마찬가지인 이런 원리들이 이제 좀 거기에 있고 또 제가 각별히 좋아하는 장면은 이 아이유가 저기 할머니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그 남자가 잘 지내느냐 안부를 물어봤을 때 이제 할머니가 귀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유가 이렇게 울어요. 참고로 아이유 팬입니다. 아무튼
그 저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우느냐 이렇게 수화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잖아요. 좋아서 나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또 관계가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뭐 이성적인 그런 로맨틱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약간 그것보다는 이제 서로 지켜주는 이렇게 나도 너무 괴롭고 당신도 괴롭고 이렇게 이런 삶에서 서로 지켜주는 이런 각별한 그런 사랑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나도 괴로우니까 남의 괴로움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괴로우니까 남들이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러브스토리 같아서 그냥 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어떤 외국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외국 살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스님도 9살까지는 한국에서 사셨으니까 어떤 이제 요즘은 한국의 정서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이제 뭐 60년대 그런 정서는 우리도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가족적이고 어떤 그런 이제 시골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외국에 일찍 떠나신 분들이 그런 밑바닥에 그런 그리운 정이랄까 이제 서구 사회는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정이 잘 이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서 아주 이제 그 나의 아저씨나 이런 걸 보고 더 막 우리보다 더 막 감동을 받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독일에 사는 분이 그냥 몇 번이나 계속 봤다라고 맞아. 이제 그러시던데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면은 그 아이유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뭐 아무런 가족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인데 온 그 험불한 그 달동네 전부 다 같이 가서 그냥 뭐 같이 장례 치르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슬픔이 아니고 슬픔이 삶의 희망이 돼버리잖아요. 삶의 어떤 따뜻함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유일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죽었으면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따뜻함이 되는 맞아.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고통이 많고 또 한이 많고 또 슬픔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따뜻함으로 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다가 한국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더 이렇게 좀 따뜻하고 더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세신 코리아 회원들하고 뭐 지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여성분들이고 대부분들은 아줌마들이고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이 다 따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다 정이 좀 깊고 이런 게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 애들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친절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막 깊이 이런 정이나 아니면 이런 뭐랄까 지켜주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 하여튼 되게 따뜻해요. 우리 모임들이 되게 따뜻하고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뭐 모임들보다는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슬픔이나 뭐 이런 한이 바로 그런 따뜻함으로 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수 스님이 명상을 가르치는 선지식으로서뿐만 아니고 우리 세천코리아 회원들은 또 많은 분들이 스님에 대한 모성애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님 이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스님은 굉장히 허물없이 진솔하게 자기 어렸을 때 어땠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또 외롭게 또 이제 살고 이제 미국에 와서도 그런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도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하려고. 측은지심이 뭔지 알아요? 뭐 모르겠네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이렇게 측은지심? 공감인가? 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측은지심이 이렇게 발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힘든 외로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됐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나고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수님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트라는 그 옴마니 밤매움 같은 산스크리트나 티베트만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니 다 산스크리트예요. 티베트만은 없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다 산스크리트.
스님은 이제 일상적으로 쓰면 좋을 만트라. 즉 예를 들면 어쩌라고 별일 아. 없다 이런 얘기들 이런 단어들 이걸 만트라라면서 매우 유용한 만트라 8가지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떤 만트라 혹시 기억하세요? 또 8가지 8가지가 써놓고 아침에 뭐였더라? 잠 덜 깨가지고 8가지 써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쩌라고 그리고 어쩌라고는 이제 이거는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는 이제 뭐 내가 게으름이 많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미국에서 그 게이들 있잖아요. 그 게이들이 이런 표현해요. I'm queer, I'm here, get used to it. 어쩌라고 뭐 이런 약간 get used to it 이런 어쩌라고 나는 게이고 이건 난 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니면 아무튼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나는 게으르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집착이 많고 나는 뭐 분노도 많고 뭐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자신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도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우리는 약간 남들의 시선 뭐 이런 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다른 7가지는 기억이 안 나네. 뭐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다음 아무튼 다음 기회에 다음 7가지는 뭐 괜찮아 이것도 있죠. 그렇죠. 뭐 괜찮아는 혹시 몇 페이지인지 그 괜찮아는 뭐랄까 제 자신에게도 이제 이렇게 제 주요 그 전달하고 싶은 말이 제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괜찮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모르거든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괜찮다는 거, 또 삶도 괜찮다는 거, 또 남들도 괜찮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괜찮아 이게 좀 깊이 뭐랄까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면 그럼 이제 뭐 이게 주 문제잖아요. 마음이 주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괜찮아 이것을 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나 현대인들은 삶이 버겁잖아요. 너무 이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다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상황만 해도 참 그 자식들 키우고 뭐 집에 이렇게 사람들 건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버겁고 힘겹고 몸부림치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사는데 자기 자신까지 자기 자신한테 떼찍질하면서 막 너는 왜 이렇게 왜 못돼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얘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또 얘들이 그 방탄 애들이 love yourself 좀 이렇게 스님 많더라도 이제 스스로를 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고 괜찮아. 오늘 조금 우울해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달래주느라고 막 맨날 남편 아내 탓만 하지 말고 먼저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어쩌라고? 그리고 별일 없다. 별일 없는 것은 이제 별일 있다고 생각하면 별일 있는 거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면 별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뭐 인생에서는 실제로 있는 일은 없어요.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일로 만들면 별일이 되는 거고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일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 꺼라.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자꾸 남의 일을 뭐 이렇게 막 간섭하려고 하고 막 알아내려고 하고 뭐 이때 이제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신경 꺼. 이렇게 남편한테 그 말 하라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신경 꺼. 자신에게 우리 자식들이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그리고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자비심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아집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어떤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뭐 어떤 이해가 못하는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뭐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하고 자기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모자르다 이런 아주 깊은 신념이 있어요. 할 수 없다 이런 개념. 나는 할 수 없다. 어차피 못 할 거다. 어차피 이런 신념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못 하게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뿐이에요.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은 신념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8가지 괜찮아 하고. 네. 그 용수 스님이 개발한 만타랍니다.